네, 안녕하세요. 오늘을 읽는 책 정선태입니다. 요즘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를 건네기가 영 편치가 못합니다. 별거 없으시죠? 다들. 이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일파만파 퍼져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딸아이가 파리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너무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유학생 쪽에서는 이게 머뭇거리다 큰일 나겠다 하면서 이 엑소더스에 가까운 유럽 벗어나기가 진행되고 있는 모양이에요. 비행기 티켓 구하기도 쉽지 않다 그러고 유럽 쪽이 심각한 모양입니다. 유럽뿐만이 아니겠죠. 일본이나 미국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해서 우리 오늘 읽는 책에서도 이 전염병 사태, 코로나19 감염 사태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고민을 해봐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루이스 세풀베다의 책 연애 소설 읽는 노인을 통해서 환경의 복수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정유정의 소설 28 읽으면서 붉은 눈이라는 그 인수공통 전염병 기억나죠? 인간이 이 동물에게, 자연에게 저지른 죄악이 어떻게 무서운 방식으로 되돌아오는가를 봤었습니다. 오늘은 조금은 이론적인 책인데 너무너무 흥미진진합니다. 이 역사와 이 과학과 인문학 그리고 의료 또는 의사 사라고도 하죠. 의학의 역사가 맞물리면서 아주 전염병의 역사를 쉽고 흥미진진하게 그리고 의미 있게 기술한 책 한 권 골라왔습니다. 간행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제니퍼 라이트가 쓰고 이규원이 옮긴 세계사를 바꾼 전염병 13가지. 13가지라고 한 것보다 13가지로 읽어야겠죠? 13가지란 책입니다. 제니퍼 라이트는 미국의 작가이면서 컬럼니스트입니다. 이 제니퍼 라이트가 강조하는 건 지금 우리의 재난이라는 게 역사적인 맥락들이 있다. 역사에서 깊이 있게 배울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글 쓰는 솜씨가 제가 보기에는 예사롭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대단히 재밌습니다. 시나 소설들, 그 영화들을 폭넓게 참조하면서 그리고 역사는 물론이고요. 참조하면서 이 전염병의 역사들, 특히 13가지 전염병 역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3가지 전염병이라 함은 이 책 표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만은 안토니스 역병, 로마 제국 시대에 엄청난 속도로 퍼졌다고 하네요. 이 소아시아, 그러니까 중동 지방이라고 해야 할까요? 소아시아에 파견됐던 로마 군인들이 로마로 들어오면서 번졌다고 합니다. 이 안토니스 역병을 중심으로 해서 이 가레토 페스트, 무도광이란 질병 들어보셨습니까? 이 댄싱 마니아를 그런다는데요. 미친 듯이 춤을 추는 이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창, 매독, 결핵은 익숙하죠. 콜레라, 장티푸스, 한센병이라고 하는 나병도 있고요. 그리고 스페인 독감, 전두엽 절제술, 소아마비까지 13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안토니스 역병과 이 결핵 그리고 스페인 독감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전염병, 질병이 몰고 온 재난이 인간 사회를, 역사를 어떻게 바꿨는지 보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 월요일쯤에 방송될 장기 비상시대라는 책에서 다시 한번 강조할 텐데요. 이 자연재난이나 질병이, 특히 전염병이 전 세계를 휩쓸 경우 정말 그 사상의 차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행동, 태도의 문제까지 급격한 변화를 몰고 온다고 합니다. 뭐 쉽게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몰고 온 이 대재난이 아마 인류의 사상 또는 인류 역사를 변화시키는 아주 거대한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도시를 봉쇄하는 일이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스위스가 그렇다 그러죠. 그리고 프랑스 파리에는 군대까지 투입한다고 하죠. 그런 정말 예상치도 못했던 무시무시한 사태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그 전염병을 역사적 맥락에서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 여러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전염병 또는 질병과 관련된 좋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간행된 순서로 대략 얘기해 보면은 전염병의 세계사, 그리고 전염병의 문화사, 전염병과 역사, 그리고 또 최근에 나온 책 중에 하나 질병이 바꾼 세계의 역사 등등 있습니다. 어떤 책 한 권 다 의미 없지 않은데 다 소개해드리기 어렵고요.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이 읽기에 가장 흥미진진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들을 돌파해 나가는데 시사점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책이 세계사를 바꾼 전염병 13가지가 아닌가 싶어서 이 책 여러분께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해 볼까요? 세계사를 바꾼 전염병 13가지는 앞에서 말씀드렸었습니다. 좀 낯선 이름들도 있을 겁니다. 특히 김현성 뇌염, 전두엽 절제술 책을 참조하십시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모른다고 해야 여러분들이 흥미진진하게 아마 이 책에 접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레토 패스트 같은 경우는 이 겨드랑이나 가레토스를 중심으로 퍼져나가는 패스트라고 얘기합니다. 그 그림들이 있는데 대단히 무섭습니다. 스페인 독감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소아마비도 상당히 중요한 사회적 문제를 이야기했었죠. 그 다음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책 앞부분에 안토니누스 역병, 안토닌 플래그라고 하던데 영어로는 안토니누스 역병이 놓여 있습니다. 기원 후 180년을 전후한 시기에 로마를 휩쓸었다고 얘기합니다. 이때 황제가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기억하시죠? 이 시간에도 오래전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기억에는 아마 까마득할 겁니다. 학생들이 늘 그래요. 자기들이 기억 안 나면 배운 적 없는데요? 선생님이 한 적 없는데요? 이렇게 우겨요. 나는 분명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말이지. 뭐 어쩌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우리는 또 이 망각의 기쁨, 즐거움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썰렁한 유머였습니다. 혼자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요. 제가 유머도 상당히 잘하는 편이거든요. 이게 눈 부딪히면서 얘기하다 보면은 근데 이 카메라 보고 하려니까 잠깐 떠올랐던 유머도 휙휙 사라져요. 이름도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그런데다가 요즘 대학 강의가 다 온라인으로 전환했습니다. 이 대학이 요즘 정말 괴기하기 짝이 없습니다. 처음 해보는 동영상 강의를 직접 만들어서 제시하려니까 참 정말 난망합니다. 너무너무 낯설어요. 방에 몰래 들어가서 혼자서 PPT 만들어 놓고 녹화를 하고 있는 모습 보면 이건 내가 미친 게 아닌가. 독백도 아니고 말이죠. 세상에서 강의로 밥비를 먹는 사람들에게 가장 가혹한 것은 벽대고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구선수나 농구선수나 야구선수들에게 가장 가혹한 조건은 무관중 경기를 하는 것이라고 하죠. 그거 비슷합니다. 선생에게 학생 없이 가르쳐라. 물론 동영상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연결되긴 하지만 난감합니다. 혹시 제가 학교 제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가르치는지 궁금하시죠? 그러시면 제 유튜브 채널로 요즘 학생들과 강의하고 있으니까 와서 살짝 구경하고 가십시오.
정선태 TV를 개설했습니다. 개국했습니다. 제가 방송사 사장으로 데뷔했습니다. 아이들의 반응이 괜찮은 편이에요. 이제 지금은 뭐 동영상 제작하는 게 좀 서툴러서 열악하지만은 모양새가 한두 번 더 해보면은 훨씬 더 괜찮은 영상과 목소리와 오디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 1강 선보였는데 학교 학생들에게 이제 내일 그리고 월수 이렇게 매일 강의에 올라갑니다. 여러분이 대학 강의를 들으시는 기분으로 한번 오시죠. 괜찮을 겁니다. 네, 농담 반 진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상당히 좀 강력한 그 지도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역병, 안토니우스 역병으로 이 황제가 숨을 거두죠. 이 책에서 저자 제니퍼 라이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역병 관련해서 로마의 몰락이 시작된 원인을 군대의 약체화로 보든 그런 사람도 있죠. 그리고 국경 밖 민족들의 자신감 및 공격성 증대로 보든 로마의 멸망 원인은 여러 원인들을 들 수가 있죠. 물론 로마가 망하는 것은 180년부터 한참 지나서 서로마 제국의 경우 453년이죠. 그리고 동로마는 1500년대 16세기 중반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해서. 아무튼 그런 여러 원인들이 있습니다. 또 상처 입은 로마인의 정서로 보든 경제적 문제로 보든 아니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때이른 죽음으로 보든 위대한 황제가 일찍 죽어서 로마가 급격하게 약체화하기 시작했다, 약해지기 시작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것들은 모두 역병과 직간접적으로 엮여 있다. 이 사실입니다. 이 로마 제국이라는 세계사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제국이죠. 이 제국의 멸망과 이 역병, 이 감염병과 긴밀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의 첫 번째 교훈은 역병은 단지 사람들의 건강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께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코로나19라는 신종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우리의 건강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기억하시죠? 레베카 솔릿의 이 폐허를 응시하라 에서 제가 강조했듯이 이런 재난 사태가 인간의 선한 본성을 발현하게 하는 그 모멘트가 되기도 한 반면에 또 그 권력을 가진 자들은 정말 사악한 자들은 이런 재난 사태들을 악용한다 그랬죠. 빌어먹을 놈들입니다. 야비한 놈들입니다. 어떻게든지 이 틈새를 이용해서 싸구려 약을 팔려고 해요. 그것도 분별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인간충에 못 깁니다. 그런 정치적인 영향뿐만이 아니고요. 사회적인 영향들, 사상적인 영향들, 경제적인 영향 말할 것도 없죠. 지금 정말 난리입니다, 난리.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말 하소연할 데도 없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 학교에 급식을 제공하는 이 회사들 많이 있죠. 또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정말 힘들어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 사회적인 측면일 겁니다. 이때 어떻게 저항하느냐. 이와 관련해서는 장기 비상시대에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질병, 대규모 질병은 인간의 건강에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는 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다면 질병의 대규모 발발은 사회의 모든 측면에 끔찍한 파문을 일으킵니다. 또 동시에 끔찍한 파문뿐만이 아니고 우리 사회가 안고 있었던 많은 문제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우리 사회의 암적인 존재가 누구였는지, 또 어떤 문제였는지,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등등을 다 끌어올리는 것도 바로 이런 대재난의 긍정적이라면 긍정적인 그 기능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에 긍정적이라고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역사에서 교훈을 얻을 때 그렇다는 의미죠.
이 로마의 멸망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 장기 멸망 과정이라고 해야겠죠. 이 안토니누스 역병을 이 책에서는 맨 앞에 배치하고 아주 흥미진진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핵과 관련해서 한번 또 재밌는 얘기를 해볼까요? 이 책의 장점들이에요. 이 회화나 이 문학이나 이 역사나 뭐 의료 또 의학사 같은 것들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보고서들 다양한 분야들을 참조하면서 흥미진진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단테 가브리엘 로세티라는 화가가 그린 19세기 아주 중요한 화가입니다. 우리 프루스트 잃어버린 시절을 찾아서 들으시는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단테 가브리엘 로세티도 프루스트 작품에 등장하죠. 프루스트 잃어버린 시절을 찾아서는 워낙 많은 화가들이 등장하니까요. 단테 가브리엘 로세티는 단테 가브리엘, 단테 하니까 이탈리아 이름 같죠? 우리가 단테 하는 신곡을 쓴 유명한 작가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 사람은 단테를 워낙 좋아해서 이름을 단테라고 지은 영국 화가입니다. 아버지는 이탈리아계였다고 얘기를 하죠. 이 단테 가브리엘 로세티가 그린 축복받은 베아트리체라는 그림입니다. 1864년에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의 주인공이 리지 시덜이라는 사람인데요. 결핵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문제 주목한 건 뭐냐면은 우리 질병에 대해서 인간들은 그리고 인류 문명은 대단히 부정적으로 생각해 왔었죠. 근데 이상하게도 결핵에 대해서만은 매혹적인 이미지를 씌웠습니다. 우리 수전 손택이라는 미국의 걸출한 이 작가이자 비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은유로서의 질병이라는 책에서 이 결핵과 암을 중심으로 놓고 물론 에이즈에 관해서도 얘기합니다만은 결핵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학적인 평가를 하고 매혹적인 질병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암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정적인 담론들을 생산해냈다는 거죠. 이 책에서도 그 부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단테 가브리엘 로세티가 그린 축복받은 베아트리체 이 모델이 바로 리지 시덜이라고 합니다. 이 리지 시덜 결핵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대단히 고혹적이지 않습니까? 대단히 매력적이고요. 그 결핵에 대해서는 어떤 미적인 평가들이 과학 영역에서나 문학 영역에서 다 있어 왔습니다. 죽어도 결핵으로 죽으면 아름다워요. 우리 한국에서 대표적인 게 바로 소나기 기억하시죠? 그리고 이태준의 황순의 소나기와 이태준의 그 전에 쓰여진 이태준의 소설 까마귀. 이 결핵을 앓은 사람은 대단히 아름답게 그려집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에드워드 벨이라는 사람이 폐결핵에 관한 논문입니다. 논문에서 이렇게 씁니다. 폐결핵에 걸린 사람들은 목이 길고 어깨뼈가 날개처럼 돌출되어 있고 얼굴이 맑으면서 발그레하고 뺨과 입술이 가장 순수한 빨간색을 띠고 눈두덩이 색이 짙어 산호처럼 보인다. 그리고 어떤 성적 매력을 발산한다. 이상의 작가 이상 기억하시죠? 이상과 그 친구들 이마도 그렇고요, 김유정도 그렇고요. 다 이 폐결핵 때문에 고통받았던 사람들인데 이 어떤 그 폐결핵은 예술가들이나 문학자들이 갖춰야 할 일종의 액세서리랄까요? 어떤 증명서처럼 간주되게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런 질병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결핵을 성적 매력을 촉진하는 질병으로 사람들이 사유하면서 대단히 위험한 사고를 노출했다는 것이죠. 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은유로서의 질병, 수전손택이라는 사람의 책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도 한 3, 4년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당연히 기억 안 나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기억 안 나셔도 이 PD님이 찾아서 아마 참고 자료 화면으로 띄워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기억이 잘못됐는지도 모르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은 매년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의 사람이 결핵을 죽습니다. 근데 완치될 수도 있는데 또 죽습니다. 이 결핵에 대해서는 안이한 태도를 취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죽는 사람들은 대개 의료적인 그 보호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죠. 결핵 퇴치 운동본부 이런 게 있습니다만은 어디 결핵이 있겠어 하지만 한국에도 결핵 걸린 사람도 꽤 있습니다, 요즘에.
근데 그 한국의 뭐 의학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으니까 상관없습니다만은 의학 그 시스템이 열악한 이 국가나 지역에서는 결핵이 치명적인 질병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결핵하면 귀족 질병 이런 인식들이 있는데 대단히 위험합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결핵으로 젊은 시절에 아주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게 얼마나 깊은 고통인지 잘 압니다. 잘 압니다. 질병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런 사례들도 이 책에서 정말 재밌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재밌다는 말을 자꾸 강조하는데요. 이런 책들이 흔히 좀 드라이하고 뭐랄까요? 이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의 그 흥미를 끌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책은 단연 아닙니다. 한번 이 코로나19 사태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못 만나죠. 이럴 때 한번 이런 책들하고 만나보십시오. 그리고 벽돌책, 미처 읽지 못했던 책들 읽을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난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럴 때 우리도 내 자신도 깊이 들여다보고 우리 역사도 한번 들여다보고 또 인간이 무엇인지도 한번 생각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도 고민해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스페인 독감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계 1차 대전이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있었습니다. 잘 아시죠? 근데 세계 제1차 대전을 끝낸 것은 뭐 연합군 쪽에 뭐 전술적 우위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더 결정적이었던 것은 바로 스페인 독감이었습니다. 1918년부터 20년까지 정말 팬데믹,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한 스페인 독감이죠. 학자들에 따라 또는 통계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은 최소 2천만에서 최고 1억이 이 스페인 독감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이게 3.1 운동을 전후한 시기 아닙니까? 난리였습니다. 거의 20만에서 25만 명이 죽었다고 하죠. 식민지 조선에서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스페인 독감 또는 에스파냐 독감이라 부르는데 실제 이 독감은 미국에서 시작됐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돼서 이 군인들을 중심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이 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당국자들은 전쟁 중이니까 군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어쩌고 한 다음에 은폐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인들 중심으로 이 인플루엔자가 퍼지다 보니까 걷잡을 수 없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 언론은 참전 군인들의 독감 사망을 지속적으로 은폐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시무시하게 번져나간 것입니다. 일본 아베 정권이 안전한 의학 시스템을 지켜내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코로나19에 대해서 대단히 위험한 태도를 취하고 있죠.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영국, 일본 영일 동맹을 맺은 것 같은데 사실 영일 동맹은 근대사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러일 전쟁, 영일 동맹, 특히 일본의 근대에서 영일 동맹은 대단히 중요하죠. 한국의 이런 그 방역 대응 시스템 분명히 구분되죠. 은폐하느냐? 영국은 물론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만 일본은 끝없이 은폐하는 모양입니다. 그게 바로 민주적인 태도, 투명한 공개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이 책에서 해요. 존 벨이라는 사람의 지독한 인플루엔자라는 그 책을 인용하면서 말합니다. 당국자는 대중의 신뢰를 유지해야 한다. 당국자는 대중의 신뢰를 유지해야 한다. 시민들의 신뢰 없이는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간다는 겁니다. 그 방법은 아무것도 왜곡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누군가를 조종하려 하지 않는 것이다. 리더십을 발휘해 어떤 공포든 그 존재를 구체화해야 한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공포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만한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이 질병이 이 감염병이 확산되는 과정들을 공개적으로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민주적인 체제와 어떤 과학적인 시스템
그리고 효율적인 행정망 이게 결합해서 이 전염병과 대결할 수 있는 힘을 마련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스페인 독감과 관련해서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전쟁과도 관련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저자는 미국의 이런 대처 방식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저널리스트에 대한 실망도 실망이고요. 그리고 이 정치가들도 뭐 크게 다르지가 않죠. 다시 반복합니다마는 이 코로나19가 확산되기를 밤새 기도하는 정치가들 많이 있을 겁니다. 이 싸구려 약장사들. 여러분들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이 그림은 에곤 실레의 자화상입니다. 에곤 실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참 좋아합니다. 이 에곤 실레가 바로 스페인 독감으로 죽었다고 하죠. 28, 우리 나이로 29의 나이에. 대단히 천재적인 친구였습니다. 클림트라는 화가 좋아하실 겁니다. 예, 클림트, 비엔나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클림트 아시죠? 클림트와 각별한 사이였고요. 그림도 참 좋은 게 많습니다. 제가 그림 말씀드리면은 구글에 들어가셔서 에곤 실레 검색하시고요. 이미지 보십시오. 좋은 그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자화상의 모습이 처절합니다. 물론 스페인 독감이 대유행하기 전에 그린 자화상입니다만은 그 슬픈 표정이 약연해 보이죠? 네, 제가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그 이상의 자화상을 그린 구보능이라는 화가가 있는데 구보능이 그린 이상의 자화상, 물론 이상의 자화상은 훨씬 더 어둡고 침침합니다만은 그것과 저는 오버랩이 되기도 합니다. 네, 이 문장 기억하십시오. 투명한 정보 공개, 그리고 대중에 대한 신뢰, 그리고 강력한 리더십. 이걸 결합하기 쉽지가 않죠. 민주적인 체제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지점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무리할까요? 이제 1920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가 재난의 직면에 있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시죠. 역병이 돌면 놀랄 만큼 올바르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죠? 그들은 주위의 죽음과 파멸을 최소화한다. 착하고 용감하며 최상의 인간 본성을 보여준다. 우리 레베카 솔리 할 때도 말씀드렸었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주위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신들이 앞다퉈서 이런 걸 보도를 하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 대단하다고. 우리 언론은 마지못해 참 대단한 우리 보수 언론들이죠. 보수 진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반면 그런 이 인간의 악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정치에 미친 자들, 또는 사이비에 미친 자들이 그렇죠. 미신에 사로잡힌 미치광이처럼 행동하며 사망자 수를 늘리는 사람들도 있다. 마치 이런 사태들을 다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통찰력입니다. 통찰력. 신천지 사태를 떠올리시면은 어렵지 않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악착같이 교회에서 예배를 해야겠다고 나서는 사람들 보십시오. 어떤 사회적 연대나 협조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무슨 바이러스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피해가나요? 부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알아서 피해갑니까? 이게 이 저자 제니퍼 라이트가 앞부분 서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니퍼 선생이 맨 마지막 이 책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가 아니라 역병과 맞서 싸울 때, 서로 정치적으로 싸우고 뭐 어떤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싸우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정말 역병과 맞서 한번 싸우고 난 다음에 우리는 단지 질병을 물리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과정에서 인간성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요즘 학생들이 동영상 강좌로 전환하다 보니까 등록금, 환불 이런 얘기 나오는 모양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학장 아닙니까? 학장. 이런 이제 학생회장하고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럼 제가 간곡하게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이 사태하고 싸울 때다. 이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고 이 상황이 종료되면 그때 우리 진지하게 그 문제를 풀자. 그때 내 약속하마. 이렇게 얘기했어요.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이 학교에서 반영하는데 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지금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개인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분열되면은 우리는 바이러스에게 철저하게 패하고 말 겁니다. 정말 지혜를 모아야 될 때입니다. 서로 싸울 게, 인간이 서로 싸울 게 아니고 지금 바이러스하고 싸워야 돼요. 이 바이러스 출처가 어디든 싸우고 그러한 다음에 우리 얘기하자. 그래야 비로소 인간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만은 우리 또 감독님이 자꾸 눈치를 줍니다. 네, 다음에 한 번 더 기억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산처럼에서 간행한 제니퍼 라이트의 책 세계사를 바꾼 전염병 13가지 오늘의 맥락에서 함께 읽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